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발언을 했지만 특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저는 거짓말한 게 드러났다라고 보거든요. 본인은 그런 CCTV나 그런 자료들이 확보되지 못할 거라고 믿고 그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네. 지금 뭐 문서를 들고 나오는 장면들 이런 것들 다 찍혔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에 해명했던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봤던 장면들이 사실상 거짓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내란 특검에서 지금 뭐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 막 기본적으로 맞다면 저는 아마 이번에 대선에 본인이 출마해야 예. 나름대로 대선 이후에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본인에 대한 내란 특검에 대한 수사를 어떤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떨어지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 아니면은 두 번째는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대통령의 꿈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도 총리를 했었고 이번 윤석열 정부 때도 초대 총리를 했는데 그 두 번의 총리가 한 번의 대통령에 비유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마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폐기 의혹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내란 동조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엄 사후 문건에 왜 서명을 했고 왜 폐기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좀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설명하셨는지요?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맞나요? 국민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한 전 총리는 들어갈 때 나갈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경규 변호사님 특검에서 지금 보고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 그 계엄 국무회의 전후로 해가지고 한덕수 전 총리가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거하고 다른 것들이 포착이 됐다. 그게 CCTV거든요. 그렇죠. CCTV에 뭐가 찍혔길래 이게 좀 다르다라고 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건 계엄을 만류를 해왔다. 예. 그리고 이제 선포문도 본인 뒤에 이제 뭐 바지 주머니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이제 제지를 하기 위한 뭐 어쨌든 자기가 동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랬죠. 근데 CCTV 내용을 봤을 때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문건을 이제 들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김용현 전 장관하고도 이제 만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국무회의를 앞두고 국무위원들을 또 기다리고 있는 장면도 있었고 예.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봤을 때는 이건 계엄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동조를 한 게 아니냐 예. 좀 이렇게 조금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했던 그날의 국무회의 그러니까 그 전에 국무회의와 그다음에 이후에 그런 이제 어쨌든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하려고 했었던 취지에서 이제 이렇게 조사가 길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국무위원들 당시에 이제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국무위원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국무위원들의 또 심의 의결권이 또 침해됐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이 내란 특검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키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경민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한덕수 총리는 그 국무회의 관련해서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문건도 잘 몰랐다는 취지로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용현이 12월 3일 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인님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성실부님 저렇게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발언을 했지만 특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저는 거짓말한 게 드러났다라고 보거든요. 본인은 그런 CCTV나 그런 자료들이 확보되지 못할 거라고 믿고 그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네. 지금 뭐 문서를 들고 나오는 장면들 이런 것들 다 찍혔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에 해명했던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봤던 장면들이 사실상 거짓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한덕수 전 총리가 이거 검찰에 출두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던 전 사후 문건 관련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밝혀진다면은 그게 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전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이후에 12월 5일 날 다시 비상계엄 문건을 왜냐하면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절차적 문제가 있는 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당시에 다시 12월 5일 날 서명을 한 다음에 야 그거 문제될 수 있으니까 폐기하자라고 했다는 지금 의혹이 나온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매우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시도했던 것이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협조를 한 것이거든요. 이 상호문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사실 12.12 전두환의 군사반란을 떠올려 보면 그 당시에도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했었는데 재가를 받지 않고 진행한 다음에 사후 재가를 받았었잖아요. 그 최규하 대통령이 나중에 사후 재가 할 때 거기에 시간을 씀으로써 나중에 전두환의 군사반란이 쿠데타로 규정되고 처벌을 받는데 결정적 증거로 작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비상계엄 역시 12월 5일 날 비상계엄문을 다시 작성해서 거기에 서명을 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폐기했다. 거기에 한덕수 전 총리가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상 이거는 내란의 그 중요 임무 종사자급으로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범죄 혐의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저는 한덕수 전 총리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성신 부의장이 얘기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 비상계엄에 동조, 가담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요. 한덕수 총리가 보여줬던 행보는 그렇다면 무슨 의미였느냐? 공동으로 국정 운영하겠다고 얘기도 했고 대선에까지도 출마하려고 했었죠.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총량으로도 부족해서 일국의 총리가 저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비겁한 증거조작 행태에 가담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씁쓸한 건 그러고도 어떻게 대선에 출마했다라는 게 저는 의상실이고요.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아껴야 합니다. 우리 5.18 영령들의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김 교수님께 저런 행보가 대선에까지 이제 출마하려고 했던 거 피해자였다면 내가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였다면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은 또 아닌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내란 특검에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 막 기본적으로 맞다면 저는 아마 이번에 대선에 본인이 출마해야 나름대로 대선 이후에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본인에 대한 내란 특검에 대한 수사를 어떤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떨어지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 아니면은 두 번째는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대통령의 꿈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도 총리를 했었고 이번 윤석열 정부 때도 초대 총리를 했는데 그 두 번의 총리가 한 번의 대통령에 비유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마 대통령에 대한 꿈 그리고 특히 우리 경기고등학교 출신들이 보면 그동안 4명의 총리는 배출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지금 대통령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그런 대통령에 대한 꿈도 있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마 저는 이번 특검에서 좀 중요하게 보이는 게 저는 비상계엄 당일날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산업부 장관하고 유상임 과기부 장관을 좀 소환하는 게 좀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대통령실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열는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오질 않았다는 거거든요. 당사람은 몰라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지금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한다고 해서 굉장히 국가 안전에 대한 사항이라고 다 소집을 통보했는데 거기 오진 않았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통지가 가지 않고 일괄적으로 통지가 가지 않고 그냥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당연히 통과시켜 줄 만한 그런 분들에게만 선택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절차적 정당성 갖춰주려고 하는 조언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으로 벌어져 있는 그런 인물들을 불렀을 수도 있다. 저는 이번 내란 특검에서 비상계엄인데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소집을 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두 사람의 장관을 불러서 왜 당신들은 참여하지 않았느냐 혹은 국무회의가 소집된다 연락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아마 이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수사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성신 부장 여쭤보고 이경규 변호사 마음 몇 개.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특검이 출범하면 한덕수 총리 수사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많이 나온 상황이었어요. 이미 특검을 출범하면 오늘과 어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전망이 많은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의미였어요? 저는 뭐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저런 본인의 혐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거를 과연 다 몰랐을까? 국민의힘에서도 한덕수
총리 역시 이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 분명 일정 가담한 부분이 있다는 걸 파악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설득했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정권을 어떻게든 잡아서 이겨야 그래야 그런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당신도 지금 연루되어 있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든 선거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당신 지지율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든 협조해라. 같이 하자라는 설득의 논리로 저는 한덕수 그래서 총리의 적극적으로 그렇죠.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서 본인의 그런 혐의를 최대한 적게 하거나 덮기 위해 저는 예. 그런 목적으로 저런 대선 출마까지 이어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께는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가 뭐 공범이냐 가담했냐와 피해자이냐 이거를 가릴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기준 이런 게 뭐가 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진술하고는 좀 다른 배치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 국무위원들의 이제 진술과 그리고 이제 그 CCTV의 내용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쨌든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뭐 계엄을 만류를 하려 했다라고 이제 그런 진술하는 내용들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고 예. 그러면 이제 내란 특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란의 어떻게 보면 중요 임무 종사자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조심스럽게 이제 기존에 이제 사령관들도 이제 어쨌든 뭐 구속 기소가 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예.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말 맞추려고 시도를 했던 부분이 있고 뭔가 증거를 인멸하려는 그런 행위들까지 만약에 드러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그런 혐의로도 계속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뭐 처벌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드러나는 증거 자료가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좀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레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특검이 어떻게 또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